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테슬라에서 정말 크게 봐야 할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동안 사진으로 보고 시험차로 보고 생산 이야기를 듣던 사이버캡이 이제 실제 로보택시 서비스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더 인포메이션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직원들에게 이르면 이달 오스틴에서 사이버캡 공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고요. 먼저 직원들이 사이버캡을 타고 공공도로를 달리는 단계부터 시작한 뒤 며칠 후에는 오스틴의 기존 로보택시 서비스에 사이버캡을 추가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는 처음부터 자율주행만을 위해 만든 사이버캡이 이제 전시장 밖으로 나와 실제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저는 오늘 이 뉴스에서 사이버캡이 드디어 나온다 보다 더 크게 봐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이제부터는 로보택시의 약속을 실제 차량 숫자와 운행 데이터로 증명해야 하는 구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테슬라 로보택시를 둘러싼 논쟁은 늘 비슷했습니다. 기술은 대단해 보이는데 실제 차량은 얼마나 늘어나느냐, 사람의 개입 없이 어디까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 서비스 지역은 얼마나 빠르게 넓어지느냐, 이 질문들이 계속 따라붙었죠. 테슬라는 이미 오스틴에서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공개된 오스틴시 자료 기준으로 테슬라 차량은 약 50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웨이모는 50대가 넘는 차량을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에게 필요한 건 또 하나의 화려한 발표가 아닙니다. 실제로 차량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서 사이버캡이 들어오는 겁니다. 기존 차량이 자율주행을 하는 것과 사이버캡이 움직이는 건 의미가 다릅니다. 사이버캡은 처음부터 운전자가 없는 환경을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습니다. 사람이 운전할 수 있게 만든 자동차에 자율주행 기능을 얻는 게 아니라 애초에 승객만 태우고 돌아다니는 차량을 만든 겁니다. 이 차량이 실제 서비스에 들어가면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가 스스로 달릴 수 있다를 증명하는 단계를 넘어갑니다.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가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다, 이걸 증명해야 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로보택시 사업에서 진짜 중요한 건 차량 가격만이 아닙니다. 차량 한 대의 회전율입니다. 하루에 승객을 몇 번 태우는지, 충전 때문에 얼마나 쉬는지, 정비 때문에 얼마나 멈추는지, 원격 지원이 얼마나 자주 필요한지가 전부 수익성으로 연결됩니다. 자동차는 한 대를 판매하면 매출이 한 번 발생합니다. 로보택시는 같은 자동차가 하루에도 여러 번 승객을 태우면서 계속 돈을 벌어야 합니다. 공장으로 보면 기계를 몇 대 설치했느냐 보다 그 기계가 하루에 몇 시간 실제로 돌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캡의 진짜 가치는 금색 차체가 아니라 가동률에서 나옵니다. 이번 보도에서 직원 탑승부터 시작한다는 내용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 몇 주 동안 시험 주행을 진행했고 사유도로에서 직원 탑승을 실시했으며 현지 응급대응 인력과 훈련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산형 사이버캡은 지난 6월부터 공공도로 시험을 진행해왔고 생산 확대는 올해 후반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차를 한 대 만드는 단계하고 다릅니다. 차량이 실제 도로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할지, 승객은 어떻게 태우고 내릴지까지 운영 준비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로보택시는 FSD, 소프트웨어 하나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운영까지 돌아가야 사업이 됩니다. 그렇다고 사이버캡 상용화가 이제 끝났다, 이렇게 가면 너무 빠릅니다. 이번 내용은 테슬라 공식 보도자료가 아니라 더 인포메이션이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로이터가 전한 것이고요. 테슬라는 로이터의 확인 요청에 즉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캡처럼 핸들과 페달 자체가 없는 차량은 규제 문제도 넘어야 합니다. 아마존의 조크스는 미국 연방규제당국으로부터 인간용 조작 장치가 없는 로보택시를 제한적으로 상업 운행할 수 있는 승인을 이미 받았습니다. 반면 로이터는 당시 테슬라가 사이버캡의 규제 승인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볼 숫자는 분명합니다. 사이버캡을 몇 대 만들었다가 아닙니다. 실제 서비스에 몇 대가 들어가느냐입니다. 그리고 차량 숫자가 늘어날수록 승객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지도 봐야 합니다. 운행 지역은 얼마나 넓어지는지, 사람의 원격 개입은 줄어드는지,
줄어드는지, 차량 한 대가 하루에 몇 번 승객을 태우는지도 중요하고요. 이 숫자들이 계속 좋아진다면 로보택시는 기술 시연에서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차량 몇 대만 넣어놓고 운영 숫자가 계속 정체된다면 시장은 다시 확장이 생각보다 느린 것 아니냐는 질문을 꺼내게 될 겁니다. 사이버캡이 성공하면 테슬라가 돈을 버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차량을 직접 불리면서 반복적인 매출을 만들 수 있습니다. FSD와 호출 서비스, 차량 운영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차량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AI 연산이 필요해집니다.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투자가 로보택시 사업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판매량이 조금 줄었다고 테슬라 전체 가치를 똑같이 낮춰 계산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실제 매출과 수익성이 찍혀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기대만으로 재평가가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AI 인프라와 배터리, 사이버캡 생산, 옵티머스 등에 250억 달러가 넘는 자본 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계속 묻고 있는 게 바로 이 돈이 언제 실제 수익으로 돌아오느냐는 문제입니다. 사이버캡이 계속 공장과 시험도로 안에만 있으면 투자비가 먼저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서비스에 들어가 승객을 태우고 매출을 만들기 시작하면 같은 투자비를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많이 쓴다는 사실보다 그 돈으로 만든 시설과 차량이 언제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이버캡은 그걸 증명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소위권에 있는 분들은 오늘 뉴스가 강하다고 비중부터 다시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직원 탑승이 시작되고 사이버캡이 오스틴 서비스에 들어가는 건 분명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투입은 시작입니다. 대규모 상용화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미 수익이 나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 실제 서비스 확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대가 들어가는지, 서비스 범위가 넓어지는지, 차량당 운행이 늘어나는지를 보면서 추세를 따라가면 됩니다. 좋은 뉴스가 하나 나올 때마다 계속 더 사면 결국 좋은 회사와 별개로 계좌 비중이 너무 커질 수 있습니다. 본정권에 있는 분들은 평균 단가를 보는 시간을 줄이셔야 합니다. 내 가격까지 얼마 남았는지는 테슬라 로보택시 사업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시장이 테슬라에 다시 높은 가치를 줄 이유가 실제로 커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이버캡이 투입되고 기존 로보택시보다 운영 효율이 좋아지고 차량 숫자가 빠르게 늘어난다면 보유 근거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량은 나왔는데 규제 때문에 확대가 늦어지고 실제 운행 숫자가 늘지 않는다면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내 본전보다 사업의 속도가 먼저입니다. 손실권에 있는 분들은 이번 뉴스를 물타기 명분으로 쓰면 안 되고요. 드디어 사이버캡이 나온다, 이 말만 보고 추가 매수하기에는 확인해야 할 게 아직 많습니다. 현금 대기자도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사이버캡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장전부터 주가가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첫 급등이 좋은 매수 자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이미 기대를 크게 반영한 상태라면 정규장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프리마켓 반응은 조용했는데 정규장이 열린 뒤 거래 대금이 커지면서 실제 큰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현금 대기자는 뉴스보다 돈을 보는 게 낫습니다. 테슬라 거래 대금이 살아나는지, 나스닥과 엔비디아가 받쳐주는지, 로보택시와 AI 관련주까지 움직이는지를 확인한 뒤 행동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이버캡 뉴스에서 진짜 어려운 건 기사를 읽는 게 아니라 시장이 이걸 실제 로보택시 사업의 전환점으로 받아들이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사이버캡이라는 단어가 강하다고 주가가 무조건 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시장은 규제와 생산 속도, AI 투자비 부담까지 같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장 시작 전부터 테슬라만 보면 안 됩니다. 나스닥 선물과 미국 국채금리, 엔비디아와 AI 반도체 수급을 같이 봐야 하고요. 테슬라에 돈이 붙기 시작한 뒤에는 로보택시와 FSD, 데이터 센터 전력까지 자금이 퍼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이 이걸 장중에 전부 연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테슬라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를 열어두었습니다. 테슬라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에서는 장전부터 테슬라 프리마켓의 성격을 나눠서 봅니다. 사이버캡 기사 제목 때문에 잠깐 튄 건지, 실제 거래 대금이 계속 붙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엔비디아와 반도체
반도체 ETF가 닻이 강한지도 봅니다. 사이버캡은 결국 AI 연산과 연결됩니다. AI 성장주 전체로 돈이 들어오는 환경에서 테슬라까지 거래대금을 받는다면 움직임의 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테슬라만 급하게 움직이고 나스닥과 엔비디아가 계속 약하다면 정규장 추격은 조심해야 합니다. 테슬라 뉴스와 시장 환경을 따로 보지 않는 겁니다. 정규장이 열리면 첫 30분 동안 테슬라가 실제 대장인지 봅니다. 장전에는 사이버캡 비대 때문에 강했는데 정규장에 들어서자 거래대금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 기대를 먼저 반영했던 자금이 차익 실현을 시작하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반대로 장전 반응은 크지 않았는데 정규장에서 거래대금이 계속 커지고 고점을 높이기 시작하면 큰 자금이 뒤늦게 재료를 평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첫 가격보다 눌린 뒤 다시 들어오는 돈이 더 중요합니다. 뉴스가 좋다는 것과 지금 가격이 좋다는 건 같은 말이 아닙니다. 로보택시 쪽으로 돈이 실제 확산되는지도 봅니다. 테슬라만 움직이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차량용 반도체 흐름이 조용하면 사이버캡, 개별 뉴스에 머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테슬라에서 시작한 거래대금이 자율주행과 AI 소프트웨어, 차량용 반도체까지 퍼지면 시장이 로보택시 산업 전체를 다시 보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고요. 이때 테슬라가 주변 종목보다 더 강하고 거래대금까지 가장 크게 끌어오면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가는 오르는데 관련 업종보다 약하다면 나스닥을 따라가는 후발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은 배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경쟁사 뉴스도 같이 연결해야 합니다. 아마존의 조크스는 이미 미국에서 핸들과 페달이 없는 전용 로보택시의 제한적 상업 운행을 위한 연방 승인을 받았습니다. 웨이모 역시 오스틴에서 테슬라보다 많은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사이버캡이 들어간다고 경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누가 차량을 빠르게 늘리는지, 누가 승객 대기 시간을 줄이는지, 누가 더 넓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운행하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로보택시는 기술 발표의 경쟁에서 운영 효율의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AI 반도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이버캡이 늘어날수록 FSD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량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반도체 ETF에 돈이 들어오는 날 테슬라까지 강해지면 시장이 사이버캡을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AI 플랫폼의 일부로 보기 시작하는 흐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는 강한데 테슬라만 계속 약하다면 시장이 테슬라의 실행 속도를 따로 할인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AI가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테슬라까지 똑같이 좋은 건 아닙니다. 상대적인 힘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이 더 멀리 이동하면 데이터 센터와 전력으로 갑니다. 로보택시 차량이 많아질수록 도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커지고요.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컴퓨팅도 늘어납니다. 컴퓨팅이 늘면 서버와 전력, 냉각과 네트워크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이버캡 뉴스가 강한 날 테슬라보다 데이터 센터 전력이나 AI 인프라 관련 종목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큰 돈은 뉴스에 나온 회사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사업이 커질 때 다음 병목이 생길 곳을 먼저 사기랍니다. 이 흐름까지 봐야 테슬라 재료의 힘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테슬라가 밀린다면 원인부터 나눠야 합니다. 사이버캡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가 약하다고 바로 시장이 로보택시를 믿지 않는다 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나스닥과 엔비디아가 같이 밀리면 성장주 전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7일 미국장에서는 S&P 500이 0.52%, 나스닥이 0.31% 하락했고 테슬라도 0.87% 밀렸습니다. 반대로 나스닥과 AI 반도체는 강한데 테슬라만 거래대금을 동반해 밀린다면 규제와 생산 속도 같은 개별 문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테슬라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에서는 계좌 상태에 따라서도 같은 뉴스를 다르게 봅니다. 수익권은 사이버캡 뉴스가 강하다고 더 사기보다 기존 수익을 지키면서 거래대금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요. 본전권은 평균 단가보다 로보택시 실제 운행 숫자가 좋아지는지를 봅니다. 손실권은 장 초반 반등 하나만 보고 물타기 하지 않고 나스닥과 엔비디아, 테슬라 수급이 함께 돌아오는지 기다립니다. 현금 대기자는 프리마켓 첫 급등보다 정규장 눌림 이후 거래대금이 다시 붙는지를 봅니다. 레버리지 계좌는 더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규제나 일정 한 줄에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장중에는 대장이 바뀌는지도 계속 확인합니다. 초반에는 테슬라가 사이버캡 뉴스로
기반으로 거래 대금을 끌어왔는데 오후에 엔비디아와 반도체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장의 중심이 테슬라 개별 재료에서 AI 반도체로 넘어간 것일 수 있고요. 반대로 초반에는 엔비디아가 강했는데 테슬라가 계속 저점을 높이고 거래 대금을 받아오기 시작하면 로보택시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장은 하루 종일 같은 종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번 확인한 흐름으로 장마감까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장 마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전과 장 초반 급등보다 종가까지 얼마만큼 힘을 지켰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고점 부근에서 버티고 거래 대금이 장 후반까지 유지된다면 시장의 관심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전에는 크게 올랐는데 종가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다면 재료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 테슬라의 추가 발표나 규제 관련 소식이 나오는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사이버캡은 지금부터 새로운 정보 하나가 실제 상용화 일정과 연결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직원 탑승을 하고 며칠 뒤 서비스에 넣는다는 보도만 보고 정확한 날짜가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현재 보도는 테슬라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공도로 탑승을 먼저 진행한 뒤 사이버캡을 오스틴 로보택시 서비스에 추가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일정은 달라질 수 있고 테슬라의 공식 확인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에 먼저 계절을 몰아놓는 게 아니라 실제 차량 투입이 확인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보도와 확정을 구분하는 것도 대응입니다. 기사 보고 들어가면 늦을 수 있다는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뉴스가 크게 퍼질 때는 이미 프리마켓에서 첫 반응이 끝났을 수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테슬라가 크게 움직인 뒤에는 로보택시와 AI 관련 종목까지 한 차례 움직였을 수도 있고요. 그때 가장 늦게 오른 후속주를 잡으면 대장주가 쉬는 순간 후속주부터 빠르게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에서는 뉴스의 크기보다 뉴스 이후 돈이 어디에서 시작해 어디까지 퍼지는지를 확인합니다. 테슬라에서 시작했는지, 엔비디아에서 시작했는지, 로보택시와 데이터 센터 전력까지 확산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공식 신청 페이지를 통해 테슬라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 입장 안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신청 페이지가 아닌 곳에서 개인 메시지로 먼저 접근하거나 별도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칭일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 주시고요. 비공식 오픈 채팅방이나 개인 계정을 통해 먼저 연락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공식 안내 경로에서는 장전부터 나스닥 선물과 미국 국채금리, 테슬라와 엔비디아 프리마켓을 확인하고요. 정규장에서는 테슬라 거래대금과 반도체 ETF, 로보택시와 FSD 관련 수급을 연결해서 보고 장마감과 시간을까지 실제 큰 돈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뉴스로 돌아와 볼게요. 오늘 새벽 나온 보도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테슬라가 이르면 이달 오스틴에서 사이버캡 직원 탑승을 시작하고 이후 기존 로보택시 서비스에 사이버캡을 투입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시험주행과 직원 탑승, 응급대응 인력과의 훈련까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고 생산형 사이버캡은 지난 6월부터 공공도로 시험을 이어왔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보여줘야 하는 건 금색 사이버캡 사진이 아닙니다. 실제로 몇 대가 승객을 태우는지, 대기 시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사람의 개입 없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차량 한 대가 얼마나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는지입니다. 사이버캡 한 대가 도로에 나오는 건 시작입니다. 그 차량이 하루 종일 사람을 태우고 반복해서 돈을 벌기 시작할 때부터 진짜 재평가가 시작됩니다. 수익권은 수익을 지키면서 그 숫자를 확인하시고요. 본전권은 내 가격보다 로보택시의 확장 속도를 보셔야 합니다. 손실권은 기대 하나만 믿고 물타기 하지 말고 실제 거래대금과 수급이 돌아오는지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현금 대기자는 첫 급등보다 큰 돈이 다시 붙는 구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이제 말의 단계에서 차량의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승부는 약속이 아니라 실제 운행 숫자에서 갈릴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